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서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수년간의 불필요한 고통에서 구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전국에서 37명의 사람들이 극심한 피로로 쓰러질 것입니다. 커피로 해결되는 그런 피곤함이 아닙니다. 몸이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그런 피로를 말하는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진짜 개운하게 일어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 거의 모두가 오늘 아침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아침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의 아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피곤한 상태로 일어나셨습니까? 설거지나 빨래 개기 같은 간단한 일을 하고 나면 앉아서 쉬어야 합니까? 오후 2시가 되면 기운이 완전히 빠져서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십니까? 이 질문들 중 단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셨다면 지금 여러분의 위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시해 왔습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 있는 제 병원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지쳐서, 혼란스러워서,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의사들도 만나봤습니다. 비타민도 먹었습니다. 운동도 더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사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드는 겁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연구와 임상 관찰 끝에 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아침 식사 음식들 속에 숨어있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이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입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음식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음식들입니다. 이 화합물은 여러분의 장 속에서 치명적인 일을 합니다. 염증을 유발합니다. 즉시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그런 염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의 섬세한 내벽을 서서히 파괴하는 조용한 염증입니다. 그리고 그 내벽이 손상되면 여러분의 몸은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의 비타민이 혈액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미네랄은 그냥 빠져나갑니다. 하루 3끼를 드시는데도 세포들은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여러분 몸속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작은 발전소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런 염증 신호를 받으면 에너지 생산을 중단합니다. 마치 집안의 전기를 방 하나씩 꺼나가서 결국 완전한 어둠 속에 앉아있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친 이유입니다. 이것이 커피가 1시간 후면 효과가 없어지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후가 되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세포에 전력이 없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5년, 10년, 심지어 15년을 살다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손상은 단순히 피곤함을 훨씬 넘어섭니다. 저는 이런 경고 신호들을 너무 오래 무시해서 심각한 합병증이 생긴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제게 희망을 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비싼 치료로도 아닙니다. 약으로도 아닙니다. 복잡한 의료 절차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체 소화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특정한 3일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침대에서 겨우 일어나던 환자들이 이제 매일 아침 5km를 걷습니다. 하루를 버티기 위해 낮잠이 필요했던 환자들이 이제 해 뜨는 때부터 자정까지 지속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에서 저는 지금 여러분의 에너지를 파괴하고 있는 음식들이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 화합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라벨을 읽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2시간 안에 여러분이 느끼는 것을 변화시킬 5가지 간단한 음식 교체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이 손상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영원히 열려있지는 않을 겁니다. 매일 아침 겨우겨우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점심때쯤이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지십니까? 오후를 버티기 위해 커피를 또 한 잔 마시십니까?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이 왜 그렇게 피곤한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서울에서 소화기내과 전문의로 진료해 왔습니다. 만성피로, 머리가 멍한, 증상, 완전한 탈진을 호소하며 제 병원을 찾아온 8,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갑상선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수면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범인은 매일 아침 그들의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들 속에 숨어있는 특정 단백질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조용히 장내벽을 파괴하고 영양분 흡수 능력을 차단하며 본질적으로 세포의 에너지를 굶주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몸속 모든 세포 안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방해받고 있는 겁니다. 박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살의 은퇴한 교사이십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들과 오후 산책을 하는 동안 겨우 깨어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능하기 위해 하루에 커피를 4잔이나 마셨습니다. 머리가 안개에 쌓인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억력 검사는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매주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서 듣는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통곡물빵, 저지방 요거트, 단백질바, 오렌지 주스, 건강 잡지에서 몸에 좋다고 말하는 모든 음식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소화할 수 없는 단백질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이 장으로 들어가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장내벽이 자극을 받고 염증이 생깁니다. 장육모라고 불리는 장 속의 작은 손가락 모양의 돌기들이 손상됩니다. 이 장육모는 음식에서 모든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손상되면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몸은 거의 아무것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이 염증은 장노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뇌로 직접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몸을 제에너지 방어 모드로 전환시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생산을 늦춥니다. 기진맥진해지지만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희귀한 질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과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것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표준 혈액 검사를 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면 그냥 더 자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리얼을 드십니까? 빵을 드십니까? 페이스트리를 드십니까? 포장된 아침 식사용 바를 드십니까? 과일 주스나 맛을 첨가한 요거트 음료를 마십니까?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다음에 나올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단백질 화합물은 소화 시스템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장내벽을 손상시킵니다. 둘째, 영양소 흡수를 차단합니다. 셋째, 온몸의 전신염증을 유발합니다. 넷째, 에너지 생산을 조절하는 장과 뇌 사이의 신호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이런 손상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이해하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며칠 만에,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아침 여러분의 에너지를 몰래 빼앗아가는 정확한 화합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한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년 동안 환자들을 치료하며 제가 발견한 것은 누구도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알파글리아딘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적어두십시오. 알파글리아딘 펩타이드. 아침 시리얼, 통밀빵, 아침 크래커, 심지어 지난주에 사신 건강한 그래놀라에도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는 동안 이 화합물은 장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먹는 매일 아침마다 장과투과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장에 작은 구멍이 생깁니다. 여러분에게 활력을 주어야 할 영양소가 새어나갑니다. 차단되어야 할 독소가 혈류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장에는 고운 망사 같은 섬세한 장벽이 있습니다. 알파글리아딘은 이 망사에 작은 면도날처럼 작용합니다. 장벽에 있는 조눌린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조눌린은 문지기입니다. 알파글리아딘이 자극하면 조눌린이 장 세포 사이에 밀착 연접을 엽니다. 문이 활짝 열립니다. 이제 소화되지 않은 음식 입자, 세균 독소, 염증 화합물이 모두 혈액순환으로 직접 쏟아져 들어갑니다. 면역체계는 이 외부 침입자들을 보고 즉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온몸의 전신염증을 만듭니다. 모든 세포 안에 있는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가 이 염증 공격으로 손상됩니다. 더 이상 효율적으로 ATP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ATP는 세포, 에너지 화폐입니다. 적절한 ATP 생산 없이는 아무리 많이 자도 기진맥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교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최악의 범인은 모두가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들입니다. 통곡물 빵, 포장에 고섬유질, 심장 건강에 좋다고 써 있어서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 병원에서 검사한 10명 중 8명에게 통곡물 밀은 흰빵보다 더 많은 장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통곡물에는 알파글리아딘과 밀베아 응집소라는 또 다른 화합물이 더 높은 농도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장 파괴자입니다. 노인을 위해 판매되는 아침 시리얼. 매주 환자들이 상자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생님, 소화 건강을 돕는다고 써 있어서 샀어요. 섬유질이 추가되어 있어요. 성분을 봅니다. 네 번째로 나열된 것이 밀단백질 분리물입니다. 그것은 농축된 알파글리아딘입니다. 에너지를 파괴하는 정확한 화합물에 더 많은 양을 섭취하기 위해 추가 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소위 건강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백질바, 오후 간식으로 가방에 넣고 다니는 섬유질바, 근처에 있다면 지금 하나를 꺼내 보십시오. 성분을 보십시오. 밀단백질이 보이십니까? 밀가루가 보이십니까? 밀기울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루에 여러 번 피로 화합물을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는 만성 피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놓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 장 손상은 단지 위장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과 뇌는 장노의 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이 장에서 뇌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에 염증이 생기면 이 신경을 통해 계속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지속적인 경보 메시지를 받습니다. 인지된 비상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정상적인 기능에서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머릿속이 흐릿해집니다. 집중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일어났는데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 화합물은 또한 비타민 B, 특히 B22와 엽산의 흡수를 차단합니다. 이 비타민들은 에너지 대사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이것들 없이는 음식을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 제 진료실에서 만성 피로를 가진 3,000명 이상의 환자를 검사했습니다. 91%가 낮은 비할미 수치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확인했을 때 B1B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섭취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흡수였습니다. 손상된 장은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즉시 원인을 제거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지점이며 그로 인해 수명을 몇 년씩 잃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3번씩 위장 속에 조용한 살인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에서 발견한 단백질 화합물은 정크푸드나 가공 스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웠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위험한 화합물은 한국 가정에서 대대로 건강에 좋다고 들어온 바로 그 음식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마 경고하지 않았을 음식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음식들입니다. 서울에서 8,000명이 넘는 환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패턴이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나쁜 것들은 다음 3가지 음식입니다. 첫째, 과도하게 가공된 특정 발효콩 제품입니다. 둘째, 장염증을 유발하는 특정 글루텐 성분이 함유된 밀가루 기반 아침 식사 제품입니다. 셋째, 이것이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하는 것인데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저지방 유제품입니다. 이 음식들을 드셨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섭취 후 30분 이내에 이 단백질 화합물이 소장에 도달합니다. 면역체계가 이것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즉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매끄럽고 효율적이어야 할 장내벽이 부어오르고 손상됩니다. 코와 입에 천을 대고 숨을 쉬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분은 있지만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세포들은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염증 때문에 여러분이 먹은 것의 일부만이 실제로 혈류에 도달합니다. 모든 세포 내부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가 하나씩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인 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화나게 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식품업계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 화합물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지만 유통기한을 늘리고 생산비를 줄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단백이나 강화 또는 향상이라고 쓰인 라벨을 보시면 매우 의심하셔야 합니다. 이것들은 대개 장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단백질 분리물이 첨가되었다는 암호입니다. 지금 즉시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주방으로 가세요. 포장된 식품을 집어드세요. 성분표를 보세요. 처음 5가지 성분의 분리 대두단백, 농축 밀단백 또는 분리 우유 단백이 있다면 버리세요.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있는 정확한 화합물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7 세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주차장에서 제 진료실까지 걸어오는데 쉬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먹고 할 수 있을 때 운동하고 약도 잘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오후가 되면 시계처럼 정확하게 소파에 쓰러져 몇 시간 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에 뭘 드셨어요? 저지방 우유를 넣은 단백질 쉐이크, 통밀빵, 그리고 작은 용기에 다이어트 요구르트를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그분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침 9시 전에 3번이나 스스로를 독살하고 계십니다. 그 3가지를 모두 즉시 제거했습니다. 닷새 만에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손주들에게 아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시장까지 갔다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단 닷새였습니다. 적을 제거하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딱 70이 시간 만에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킬 정확한 5가지 음식 교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밝히려는 것은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에 대해 들어온 모든 것과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제 환자 8,000명이 식단에서 피로를 유발하는 단백질 화합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한 정확한 대체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교체. 아침에 밀빵 먹는 것을 즉시 중단하세요. 통곡물이라고 써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포장에 황금빛 밀밭이 그려져 있고 식이섬유를 약속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침 토스트는 장 내벽의 염증을 유발하는 바로 그 화합물로 장을 범람시키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흰쌀밥입니다.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집에서 지으신 순수한 흰쌀밥입니다. 따뜻한 흰쌀밥 한 공기에 날계란을 풀어 넣어 드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염증성 단백질 없이 장에 깨끗한 연료원을 제공합니다. 제 환자인 강남의 68 세박 여사님은 이 한 가지만 바꾸셨습니다. 나흘 만에 오후 낮잠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2주 만에 피곤함 없이 시장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두 번째 교체. 지금 당장 단백질 파우더를 버리세요. 주방으로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근육 지원과 에너지를 약속하는 그 용기들은 손상된 장이 흡수할 수 없는 가공된 유청과 대두 단백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육모는 이미 아침 화합물에 수년간 노출되어 염증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 복잡한 단백질을 쏟아붓는 것은 불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드러운 두부입니다. 매일 2모의 연두부를 드시길 바랍니다. 두부는 장이 과도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쉽게 흡수되는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스무디에 갈아 넣으세요. 간장과 함께 드세요. 어떻게 드시든 상관없습니다. 하루에 2모만 드시면 매일 몸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 첫 주 안에 제 환자 중 73%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 바꾸기. 아침 공복에 커피 마시기를 중단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압니다. 커피만이 잠을 깨워준다고 느끼시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 아침 커피가 위에서 과도한 위산을 생성하게 만들어 영양분이 흡수되는 장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흡수가 안 되면 나중에 무엇을 먹든 에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대신 첫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보리차 한 잔을 드세요. 보리차는 위 내벽을 진정시키고 장을 제대로 된 소화에 대비시킵니다. 부산에서 오신 71세 초혜 씨 환자분은 잘 먹는데도 기력이 없다고 석 달간 불평하셨습니다. 아침 커피를 보리차로 바꾼 순간 6일 만에 오후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네 번째 바꾸기. 점심에 생채소 샐러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생야채가 들어간 식당 샐러드는 엄청난 소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장은 생샐러리, 생당근, 생상추를 분해하기 위해 3배나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 소화 노력이 뇌와 근육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그럼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찐 채소만 드세요. 당근을 찌고 브로콜리를 찌고 호박을 포크로 으깰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세요. 이렇게 하면 섬유질이 미리 분해되어 염증이 있는 장이 지치지 않고 영양분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바꾸기를 한 모든 환자가 오후 중반에 사고가 더 명료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5번째 바꾸기.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식사하지 마세요. 언제 배고프든 상관없습니다. 늦게 드시면 몸이 장내벽을 회복해야 할 시간에 소화의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 회복은 밤 9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나지만 위가 비어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저녁은 늦어도 6시로 옮기세요. 필요하면 더 많이 드셔도 되지만 6시까지는 마치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 생성을 막고 있던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 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황금 시간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내일부터 바꾸세요.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부터요. 지금 당장 장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의 에너지 수준을 변화시킬 5가지 전략적 음식 바꾸기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루에 3번씩 자던 강남의 74세 박씨 환자분이 매주 주말마다 북한산을 등산하게 된 바로 그 변화입니다. 이 바꾸기 중 단 하나만으로도 지쳐서 일어나는 것과 살 준비가 되어 일어나는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으니 아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음식 바꾸기 첫 번째. 밀빵을 없애고 찐 고구마로 바꾸세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통밀이나 잡곡빵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 식사에 모든 밀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단백질 화합물, 장 내벽을 파괴하는 그것은 현대 밀가루에 가장 높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토스트나 베이글을 드시면 40분 안에 장육모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작은 손가락 같은 돌기들은 여러분이 먹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이 부어오르고 손상되면 몸은 음식에서 거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먹고는 있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굶주리는 것입니다. 반면 고구마는 장의 유익균을 실제로 먹여주는 저항성 전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밤새 장벽을 회복시키는 단쇄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아침에 중간 크기 고구마 하나면
추락 없이 6시간 동안 지속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 바꾸기 두 번째. 아침 요구르트를 버리고 청국장을 드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요구르트는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광고에서는 활동적인 노인들이 먹고 나서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요구르트에는 또 다른 형태의 염증성 단백질 화합물인 카제인이 들어있습니다. 더 나쁜 건 맛을 내기 위해 첨가된 설탕이 장안에 나쁜 박테리아를 먹여서 피곤하게 만드는 독소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엌에서 신선하게 만드는 전통 한국 청국장에는 바실러스 서브틸리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특정 프로바이오틱 균주는 비타민 K2와 단백질을 흡수 가능한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이 바꾸기를 한 제 환자들은 5일 안에 사고가 더 명료해졌다고 보고합니다. 음식 바꾸기 세 번째. 아침 커피를 미지근한 볶은 보리차로 바꾸세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공복의 커피는 코르티솔 생성을 40% 증가시킵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장내벽을 손상시키고 몸의 지방 대신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1시간 동안 깨어 있다가 더 심하게 추락합니다. 볶은 보리채는 위 내벽을 코팅하고 보호하는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급증 없이 몸에 부드럽게 수분을 공급합니다. 아침 6시에서 8시 사이에 다른 것을 먹기 전에 이것을 2잔 드세요. 음식 바꾸기 네 번째. 과일 주스를 완전히 없애고 배를 통째로 드세요. 갓 짠 것이라도 과일 주스는 액체 설탕이 망치처럼 혈류를 때리는 것입니다. 췌장이 당황해서 엄청난 인슐린을 방출합니다. 이 인슐린 급증 뒤에는 잔인한 추락이 따라와서 아침 10시까지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만듭니다. 악순환입니다. 천천히 먹는 배 한 개는 설탕 흡수를 늦추고 좋은 장 박테리아를 먹이고 세포가 실제로 필요한 수분을 제공하는 섬유질을 줍니다. 에너지 곡선의 차이는 극적입니다. 음식 바꾸기 다섯 번째. 가공된 식물성 기름을 없애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만 요리하세요. 이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바꾸기입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이것들은 모든 곳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실제 에너지 통화인 ATP를 생성하는 것을 막습니다. ATP 없이는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함을 느낍니다. 들기름은 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이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하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계란이나 채소 요리할 때 2티스푼을 사용하세요. 이 5가지 바꾸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무작위 제한이 아닙니다. 각각은 염증 유발 요인을 제거하면서 치유 성분을 추가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5가지 변화를 모두 시작하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바로 적어두세요. 이제 제가 매일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광고에서 완벽한 아침 식사라고 말한 것을 먹습니다. 통곡물빵, 비타민이 첨가된 시리얼, 에너지바, 화려한 용기에 담긴 단백질 쉐이크.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장을 파괴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음식들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저는 서울 삼성병원 진료실에 만성 피로를 호소하며 찾아온 모든 환자의 상세한 기록을 보관해 왔습니다.
8,347명의 환자들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2주 동안 아침 식사로 먹은 모든 음식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 92%가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장이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특정 화합물이 들어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화합물은 글루텐 카제인, 교차 반응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학 용어인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특정 밀 단백질이 소화계에서 유제품 단백질과 결합하면 장벽을 콘크리트처럼 코팅하는 끈적끈적하고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만듭니다. 이 코팅을 통해서는 장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들이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도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알레르기가 아닙니다. 발진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이 조여오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염증이 생깁니다. 장이 매일 미세하게 붓고 출혈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은 손가락 모양의 구조물인 육모가 평평해지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달씩, 한 해씩 점점 더 심해지는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제게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4명의 다른 의사를 만난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밤 11시간을 자고도 오후 2시에 낮잠이 필요했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데도 쉬지 않고는 거의 걸을 수 없었습니다. 따님은 치매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전 담당 의사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며 수면제를 처방했습니다. 수면제라니 이미 하루의 절반을 자고 있는 사람에게 저는 그분의 영양소 수치를 검사했습니다. 철분은 심각하게 낮았습니다. 비타민 B실 포인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타민 D는 하위 화퍼센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단을 보니 고기도 충분히 먹고 채소도 충분히 먹고 비싼 영양제도 드시고 계셨습니다. 음식은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장이 완전히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로 무엇을 드십니까? 2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것을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통밀빵 2조각에 크림치즈를 발라서 우유 한 잔과 함께요. 이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통밀빵, 유제품의 칼슘. 이것이 2000년대 초반 모든 건강 잡지에서 권장하던 것이었고 한 번도 바꾸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즉시요. 오늘 당장 버리세요. 그분은 제가 미쳤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조합이 장에 콘크리트 같은 코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의 글루텐과 유제품의 카제인이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노화된 소화계가 더 이상 이것을 분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중단한 지 3일 만에 진료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일어났다고 하셨습니다. 2주 만에 오후에 멍한 상태가 사라졌습니다. 6주 후 혈액 재검사를 했습니다. 철분이 2배가 되었습니다. 비타민 B 신류는 정상 범위에 들었습니다. 영양제는 똑같고 다른 식단도 똑같았습니다. 유일한 차이는 그 해로운 아침 식사 조합을 제거한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부산, 한국 전역의 모든 도시에서 매일 보는 숨겨진 전염병입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은 바로 이 유발 요인을 즉시 식별하고 제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성 피로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셨으니 여기 서울에서 수천 명의 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
정확한 3일 제거 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실제 사람들에게 실제 세계에서 효과가 있었던 방법입니다. 첫째 날은 제거의 날입니다. 부엌에서 이 염증성 단백질, 화합물의 모든 출처를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식품 저장실의 모든 라벨을 하나하나 확인하세요. 밀글루텐, 변성식품 전분, 가수분해 식물성 단백질, 조직 단백질을 찾으세요. 이것들은 제조업체가 이 피로를 유발하는 화합물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숨겨진 이름들입니다. 아침 시리얼, 그래놀라바, 인스턴트 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통곡물 빵까지도 버리세요.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붙들고 있는 환자들을 봤습니다만 제가 묻겠습니다. 매일 오후 생산적인 시간 3시간을 잃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기능하기 위해 낮잠이 필요한 비용은 얼마입니까? 둘째 날은 재설정의 날입니다. 장은 염증 손상을 회복하기 시작하기 위해 특정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반숙 계란 2개와 아보카도 반 개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쉽게 소화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의 조합이 장 내벽이 치유되는데 필요한 것을 정확히 제공합니다. 점심에는 손바닥 크기의 구운 고등어와 찐 채소를 드세요. 아직 밥은 안 됩니다. 장이 여전히 염증 상태일 때는 복합 탄수화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저녁에는 두부와 아이피 채소를 넣은 간단한 닭 육수를 만드세요.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드세요. 온도가 중요합니다. 극도로 뜨거운 열은 육수의 치유 성분을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날은 재조정의 날입니다. 이때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전략적 음식 교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스트 대신 아몬드 버터를 바른 떡 2개를 드세요. 파스타 대신 나선형으로 자른 애호박이나 고구마면을 사용하세요. 일반 우유 대신 무가당 아몬드 우유로 바꾸세요. 단백질 바 대신 호두 한 줌과 마른 멸치를 드세요. 밀가루 기반 간식 대신 구운 김이나 참깨를 뿌린 오이 슬라이스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교체는 여러분의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장의 절실히 필요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최적의 식사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식사는 오전 8시에, 마지막 식사는 오후 6시까지 드세요. 12시간 식사 시간과 12시간 공복 시간은 수면 중 장 회복을 극대화합니다. 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가장 깊은 치유 작업을 하지만 음식을 소화하느라 바쁘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독소 제거를 가속화하는 간단한 수분 섭취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상온의 물 300ml를 마시세요.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에 충격을 주고 장 운동을 늦춥니다. 각 식사 전에 200ml를 더 마시세요. 식사 사이에는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홀짝이세요. 하루 목표량은 총 2리터입니다. 이 정확한 양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축적된 염증 화합물을 씻어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지금 당장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결심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이 영상을 보신 후 부엌으로 가세요. 식료품 저장실을 여세요. 라벨 하나만 읽어보세요. 딱 하나만요. 제가 말씀드린 숨겨진 단백질, 화합물을 찾아보세요. 하나를 발견하면, 그리고 발견하실 겁니다. 그것이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께 필요한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흘이면 전체 소화기관을 재설정하고 자연스러운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흘이면 매일 오후마다 몸을 질질 끌고 다니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흘이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쳐 있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같은 원인 모를 피로를 호소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분들과 즉시 공유하세요. 댓글에 오늘 이것을 없애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만드세요. 현실로 만드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는 이 사흘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되찾으러 가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박사님의 방법으로 어떤 아침 식사를 먼저 없애실 건가요? 여러분의 사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에너지 정보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오후 피로로 힘들어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